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비교. 출처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청근하 교수님 저서 느린아이 부모 수업. ADHD의 과잉행동 및 산만성. 특성 차례로 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헷갈린다.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든다. 지나치게 말이 많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여러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산만하다. 가정, 학교, 학원 등. 원인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 중 반응 억제 능력 결핍으로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지 못함. 만족 지연 능력이 저하됨.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문제 행동. 특성 특정 행동이나 말을 반복한다. 상동 행동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반향어 또는 상동 언어.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혼자 놀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하지 못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표정, 눈 맞춤, 제스처가 적절하지 않다. 낯선 공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산만하다. 자신만의 익숙한 루틴이 깨지거나 변화될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 만 2세에서 5세에 뚜렷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과 신호를 보인다. 원인 전두엽 기능 중 인지적 유연성의 결핍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혹시 자폐일까 ADHD일까 하고 헷갈린 적 있으세요? 이 두 가지는 정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앞으로 AD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할게요. 사이에 있는 5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행동 원인이 정말 다르거든요. ADD를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수가 ADHD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천근하 교수님과 장동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두 증상의 공통 해결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봐주세요.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시간. 느린 생각 대 빠른 생각. 첫 번째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느리게 하는 것과 빠르게 하는 것의 차이죠. 만약 자폐 성향이라면 보통 무언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기보다 머릿속에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1분일 수도 있고 5분,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조금씩 늦게 떠오른다고 하네요. ADHD와 자폐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튜버 크리스 앤 데비는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내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딱 되었을 때 대화 주제가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허둥지둥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한참 전에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 혼자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가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반대로 ADHD 성향이라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휙휙 지나갑니다. 뇌에서 아이디어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걸 다 따라잡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빨리 말하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불쑥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ADHD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생각에서 딱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죠.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쪽, 저쪽, 다른 길로 넘어가곤 하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죠.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보면 이 차이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ADHD 성향의 학생들은 보통 서로 먼저 마치 총알처럼 빠르게 대답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말을 끊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는데도 머릿속 생각들이 너무나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불쑥 튀어나오고 말죠. 반면에 자폐 성향의 학생들은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바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을 전혀 편하게 느끼지 못하죠. 가끔씩 수업이 끝난 후 다음 날, 심지어 다음 주가 되어서야 그 이야기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폐 아이의 예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자폐 성향은 시간이 좀 걸려요. 때로는 몇 시간, 며칠, 어떤 경우는 몇 주가 지나서야 아,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ADHD는 보통 너무 앞서가거나 다른 주제로 훌쩍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얘야,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하고 다시 붙잡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두 유형 모두 어떤 일에 대해 자꾸 되새기는 버릇이 있지만 그 이유가 다르죠. 자폐 성향 아이는 나중에야 여러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하는 거고 ADHD 아이는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잘한 걸까? 하고 계속 걱정하며 곱씹는 경우가 많아요. 장동선 박사님은 이런 차이를 정보 처리 속도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ADHD는 너무 빠르고 ASD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나서야 반응하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행동 방식. 바로바로 행동 대 천천히 쌓이다가 펑. 두 번째는 행동 방식이에요.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과 감정이 천천히 쌓이는 것의 차이죠. ADHD는 보통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는 거죠. 계획 없이 물건을 사거나 가끔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걸 덜컥 사기도 하고요.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뇌가 생각할 시간 없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자폐 성향이라면 보통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눈에 잘 안 띄게 조금씩 쌓여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편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그때 쾅 하고 감정이 터지거나 이걸 멜트다운이라고 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변하니까 깜짝 놀라게 돼요. 자폐 성향의 사람은 마음속에서 감정이 점점 쌓이는 걸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점에서 두 유형 모두 어떤 일을 자꾸 다시 떠올린다고 말한 거예요. ADHD는 보통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그 일을 떠올리죠. 반면 자폐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상황들이 하나씩 이해되면서 자꾸 곱씹게 되는 거고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은 몇 시간, 며칠, 아니면 몇 주 뒤에 올 수도 있답니다. 앞에서 말한 유튜버 크리스 앤 데비는 초등학생 때 자폐 성향 때문에 오해를 샀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단단히 혼난 적이 있는데 왜 혼났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어른이 돼서 자폐 진단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못되게 한 걸로 보인 경우인데요.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 크리스 눈에는 그게 용이랑 닭 그리고 공룡을 조금씩 섞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이거 무슨 괴물이야?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잘못된 건지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말을 그렸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혼내시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사과했던 그 일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머릿속에 불쑥 떠올랐다고 해요. 그때 크리스가 느낀 감정은 아, 나는 자주 혼나는 아이구나 라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감정뿐이었죠. 하지만 크리스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하면서 ADHD는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자폐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근아 교수님은 ASD는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 내면에서 오래 끌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완전히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ADHD는 생각이 너무 급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오고 ASD는 감정이나 생각이 쌓여서 멜트다운이나 셧다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생활 방식. 정해진 생활이 최고 대 새로운 게 좋아. 세 번째는 생활 방식입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새로운 걸 추구하는 차이죠. 자폐 성향이라면 정해진 생활, 요즘 루틴이라고 표현하죠. 를 할 때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루틴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마치 세상이 완전히 흔들리고 내동댕이 쳐지고 거꾸로 뒤집혀서 머리부터 쿵 떨어졌는데 누가 내 배를 꾹 밟은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ASD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하고 같은 루틴이 반복되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직장에서 잠깐 쉬는 것도 자폐 성향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쉬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두뇌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자폐 아이도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다만 늘 똑같은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쉴 때도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한다고 해요. 그렇게 딱 정해진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ADHD는 정해진 생활이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 더 신나고 활기차죠. 상황이 너무 똑같고 예측 가능해지면 뇌는 심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요. 지루한 걸 바꾸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왜냐하면 ADHD는 새로운 걸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출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죠. 정해진 생활이 ADHD에게는 지루하고 똑같아서 변화가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죠. 어떻게든 바꾸려고 할 거예요. 자폐와 ADHD를 둘 다 가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본능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나도 그런가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빠르게 도움되는 정보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장동선 박사님은 이 차이를 도파민의 민감도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자면 ASD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정해진 생활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반면 ADHD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네 번째, 집중하는 방법. 한 가지에 푹 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네 번째는 집중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의 차이죠. 자폐라면 한 가지에 빠져서 집중력이 아주 강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완전히 푹 빠지죠. 하지만 누가 방해해서 집중이 깨지면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을 누가 깬다면 엄청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폐는 종종 눈앞에 한 가지만 딱 보이는 상태가 돼요. 주변 소리도 안 들리고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죠.
만약에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나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푹 빠져서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ADHD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컴퓨터로 뭘 쓰면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동시에 강아지 밥을 줄 수도 있죠. ADHD라면 끊임없이 한 번에 10가지도 넘는 일을 동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뇌는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뇌가 스스로를 계속 방해하면서 이쪽 저쪽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ADHD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집중 방식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자폐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동시에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ADHD와 자폐 모두 누가 방해하면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폐는 보통 한 가지 생각이나 일에 매몰되는 반면 ADHD는 한 가지 일을 끝낼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죠. 하지만 두 유형 모두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 과집중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각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5번째, 일 끝내는 방법. 미리미리 계획돼 막판 스퍼트. 5번째는 일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는 사람과 막판에 몰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죠. 자폐는 집중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레이저처럼 한 군데만 보면서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어요. 딱 맞는 환경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큼 큰 일이 터져야만 그 집중을 깨뜨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집중을 누가 방해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화가 나서 폭발할 수도 있죠. 마감날이 다가와서 집중이 깨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미리 끝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고 계획된 방법으로 일을 끝내고 싶어 하죠. 계획하고 완수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끝내는 것이 자폐 성향의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반대로 ADHD는 계속해서 관심 가는 걸 이것저것 바꿔가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관심이 동시에 많은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되죠. 단, 내가 푹 빠진 일이거나 끝내야 하는 날이 거의 다가왔을 때는 달라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모든 걸 잊고 집중하죠. ADHD는 일을 미루는데 선수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마감날이 다가오는 등 외부적 압박이 갑자기 생기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일이 순식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숙제나 과제를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가 마감 하루나 이틀 전에 갑자기 몇 시간이 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끝내면서 과제는 또 잘 나오죠. 이 사람은 마감이 다가오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거나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은 압박감이 없으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장동선 박사님은 이런 아이들을 마감형 천재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리 하면 집중이 안 되지만 압박이 오면 갑자기 초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ADHD의 특징 때문이죠. 반면에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걸 참을 수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못 끝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씩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사람은 과제를 받으면 대부분 그날 바로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끝낼 시간을 넉넉하게 가져가죠. 이렇듯 ADHD와 자폐는 완전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엄청나게 집중하는 과집중을 할 수 있지만 작동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오늘은 장동선 박사님, 천근아 교수님, 그리고 미국의 유튜버 크리스 앤 데비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폐와 ADHD의 차이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 처리 속도, 빠른 ADHD와 느린 ASD. ADHD를 가진 사람은 생각이 너무 빠르게 떠오릅니다.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꾸 말을 끊고 수업 중간에 이야기하고 감정이 앞서 행동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자폐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누가 질문을 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수업 끝나고 혹은 다음 날이 돼서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즉흥적인 ADHD 대 쌓여서 폭발하는 ASD. ADHDI는 지금 느끼는 감정에 바로 반응해요. 사고 싶으면 바로 사야 되고 짜증나면 바로 말하거나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은 조용히 감정을 쌓아두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루틴을 꼭 지키는 ASD 대 예측 불허를 즐기는 ADHD. 자폐 스펙트럼 성향은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심지어 양말 무늬 같은 것까지 같아야 안정감을 느껴요. 반면 ADHD는 정반대입니다. 지루한 걸 참지 못해요. 하루가 똑같으면 도망치고 싶어지고 새로운 자극과 재미를 계속 찾습니다. 네 번째, 집중력. 하나만 깊게 대 여러 개를 동시에. 자폐 스펙트럼은 한 가지에 몰입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책을 보거나 블로그를 조립할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치 못 채죠. 반면 ADHD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노래 듣고, 게임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갑자기 강아지 밥도 줘야 하고, 모든 게 동시에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해결 방식. 미리미리 대 벼락치기. 자폐는 뭔가를 하려면 계획부터 세우고 움직입니다. 숙제든 약속이든 예측 가능해야죠. 하지만 ADHD는 마감이 코앞에 다가와야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는 계획된 환경, ADHD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압박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동선 박사님과 천근아 교수님은 ASD와 ADHD 모두 두뇌와 몸을 함께 쓰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규칙 있는 구조 안에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받는 훈련은 두 증상 모두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종의 특수 ABA 치료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특징이 한 사람의 뇌에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이 두 가지 혼란스러운 특징이 같이 있는 건 정말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